안녕하십니까. 본 행사에 기조 강연을 하게 된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의 이사장이자 숭실대학교 교수인 송상효입니다. 제목과 같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을 저와 함께 정리하시고요. 현실적으로 클라우드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인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로서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 중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가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클라우드를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가상화 기술을 대부분 얘기하시고요. 그 가상화 기술이 마치 클라우드 기술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서 가상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대부분은 클라우드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 클라우드 기술 중에 가상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가상화 기술만 구현이 되면 클라우드가 구현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아직도 지금 클라우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가서 보면은 이 클라우드 기술 전체보다는 가상화 기술을 구현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핵심 기술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환경을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클라우드 기술은 이런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관리 기술이 포함이 되어야 실질적인 클라우드로서의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클라우드 관리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멀티 테넌시 기술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멀티 테넌시 기술과 함께 그 가상화 기술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로 가상화만 구축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클라우드 관련된 커뮤니티나 기술을 주로 관리하는 데는 이런 가상화 기술을 보다는 이런 클라우드 관리 기술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쓰여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클라우드 관련된 관리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많이 서비스하는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런 가상화 기술과 기반으로 클라우드 관리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클라우드 기술을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에서는 컨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오고 쿠버네티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전에 가상화나 클라우드 관리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서버를 가상화하는 기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 돼서는 그 서버 가상화를 넘어서 컨테이너, 그러니까 OS 기술 위에서 올라가는 그 어플리케이션 운영 기술을 가상화하는 형태, 컨테이너화 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는 조금 더 빠르고 단순하게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중에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 쿠버네티스 기술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하는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의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그 조금 더 원활하게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로서의 클라우드는 가상화, 클라우드 관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기 단계의 가상화 기술은 VM웨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이게 확대되고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원천 기술이나 특히 클라우드 관리 기술부터는 오픈소스 기술이 대부분의 그런 그 클라우드 기술을 표준화하고 주도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넘어가서부터는 오픈소스 기술 없이는 클라우드를 구현하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컨테이너의 더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은 곧 오픈소스 기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서의 클라우드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스템 통합 구축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편안하게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이 SI라는 시스템 통합을 중심으로 주로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SI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 단계로 솔루션 기반 시스템 구성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시스템들을 사람들이 설계하고 개발해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 기반 시스템 구성은 이미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패키지 솔루션을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시스템이 ERP 시스템입니다. ERP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업무를 표준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CRM이나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이 이미 잘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예전의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솔루션 기반의 솔루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시스템 통합도 많이 하고 있고 잘 만들어진 솔루션 기반으로 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단계로서는 잘 만들어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똑같이 SI지만 서비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계로 비즈니스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기존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SaaS라고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의 신기술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하는 단계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역시 시스템 통합 구축, 솔루션 기반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 단계에서 오픈소스가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부분의 시스템 통합 구축은 오픈소스의 코드를 일부 사용을 하는 경우 정도로서 오픈소스의 활용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루션으로 넘어가면서 주요 모듈들이나 그 관련된 것을 만들 때 이제 조금 더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대부분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변화 역시 예전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정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오픈소스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오픈소스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구매를 했습니다. 일반 그 제품처럼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아니면 서버에 설치를 해서 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소유하고 있는 입장. 소유라는 자체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구매 기반의 소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소유하는 기반으로 이때까지 소프트웨어를 써왔다 그러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도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뭐 PDF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예전에서는 이제 소유 기반으로 사서 계속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형태가 점차 늘어가고 이는 클라우드도 역시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소프트웨어를 쓰는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소유에서 사용 부분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사용자도 이제는 소유보다는 사용에 익숙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존 레가시 시스템하고 새로 구축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전에 SI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고 있는 업무 자체를 전산화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를 했고요. 그 시스템 구성에서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 상황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설계하고 구축하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가시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고객마다 똑같은 게 거의 없고 고객에 맞춰서 제공하는, 우리가 양복으로 얘기하면은 맞춤형 양복처럼 모든 사람의 체형에 맞는 것을 제공하듯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은 고객의 요청 상황에 맞는 인프라와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하면은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 중에 밑에 인프라 쪽에서 하는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쪽 부분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만들어진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쓰여질 수 있는데요. 이 인프라를 만들어지고 확대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운영하는 인력이 또 따로 있어야 됐고 그 운영하는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도 많이 들어가야 됐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각자 만들어진 레가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간 그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되고 좀 유지보수가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구성에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쓰여지게 됐고요. 그 인프라에 가장 먼저 제공된 건들이 앞에서 얘기 드린 기술 기반의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서버나 네트워크들을 환경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운영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초기 기술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는 기업에서 조금 더 그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시스템들을 좀 쉽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인프라를 쓰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 운영 비용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관련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조금 부담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가시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오픈소스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레가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도 이런 그 오픈소스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야 뭐 하드웨어 벤더에서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미드웨어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된 일부 모듈들도 오픈소스를 많이 썼지만 클라우드 인프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자체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서 일부 썼던 오픈소스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기술을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데에 얼마나 많이 클라우드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ICT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최신 ICT 기술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뭐 클라우드 자체도 최신 기술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나타나서 이제는 단순하게 그 업무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로부터 발생했던 것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드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써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 더 분석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본격화됐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이제 제대로 상용화되고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소프트웨어 만들 때부터 뭐 같이 만들어진 기술인데 그동안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그 최신 기술은 인공지능, 최근에 5G의 기술도 역시 그 최신 기술로 많은 생활을 바꾸고 있고, 자율주행, 또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레가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데 주요 쓰여 있기 때문에 최신 IT 기술을 쓰기에는 그 구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필요한 그 IT 인프라가 빠르고 대량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효율화돼야 되는데요. 이런 기술은 그 클라우드 기술만이 제공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 기술이 본격화됨으로써 최신 IT 기술이 이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로 넘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의 역할은 뭐냐? 기존의 앞에서 얘기 드린 기존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개선하고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도 했지만, 이 신기술을 쓸 수 있는 기반이 가장 클라우드의 역할로서의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신기술을 쓰려면 이걸 쓰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신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신기술을 이제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단계로 하는 시작부터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내부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단계 자체는 최신 기술도 대부분 오픈소스고 거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역할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오픈소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변화하고 효율화시키는 데에 클라우드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부터 신기술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없이는 신기술을 적용하기 힘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클라우드는 역시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최신 기술과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함께 쓰여지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프라 자체를 클라우드로 변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면 대부분 보통 인프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부분을 변화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는 것만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조차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재개발하거나 변화를 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솔직하게 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환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정부도 역시 2025년까지 대부분의 인프라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은 요 전에 얘기 드린 신기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내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잘 만들어진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우선이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과 신기술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통 SaaS라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해서 내부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은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한 AWS나 애저 이런 쪽에서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이 도입해서 활용하는 거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쓴 만큼 지불을 하는 형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쓴 만큼 지불하는 형태, 사용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오픈소스는 어떤 영향을 하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관련된 마이그레이션도 거의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도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나 서비스도 다 오픈소스 없이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IT 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입니다. 이거는 또 얘기 드리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효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서비스 사업,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기술을 도입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데요. 클라우드 쓰는 거는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서비스 효율화, 내부에 있는 자원의 효율화를 하는 부분하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서비스 사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오픈소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어쨌든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화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부분이나 역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클라우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쓰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오픈소스의 기술을 내재화하고 잘 쓸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이런 것들을 외주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관련된 조직과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정부가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파스타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기관, 기업,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각 산업군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런 클라우드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클라우드는 발전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클라우드는 하나의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쓰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산업군들에 있는 그 생태계가 함께 참여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생태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잘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제언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과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클라우드 구축이라고 그러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하고요. 그 클라우드 구축도 인프라 중에서 가상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클라우드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클라우드 구축도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제대로 된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 관리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최신 기술과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최신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하기를 제언을 드리고요. 거기와 추가로 잘 만들어진 신기술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잘 만들어진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개발 환경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파스 서비스도 있고요. 아예 그냥 서비스 자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사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과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러니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 말고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좀 더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개발 운영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비스는 외주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클라우드 자체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으로서의 변화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도 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 특히 외국은 변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또 얘기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뭐 솔루션 인티그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인티그레이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을 주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으로서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생태계가 아직도 SI와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에서 머물러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기술들은 흘러가는 유행이 많았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후에는 그 기술이 중요하고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유행 때문에 묻혀가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벌써 인공지능을 하겠다라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면서 정부의 사업이나 모든 쪽이 메타버스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고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가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다릅니다. 클라우드는 유행이 아니고요. 인프라고 서비스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변화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고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유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확보를 하고 관련된 오픈소스 개발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술 요소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혼자서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제 위주로 너무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